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은 거리가 미친 듯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곳의 좁은 골목들은 미로처럼 꼬여 있었다. 오래전 어느 화가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살게 되었다. 그 화가는 수구머니, 물감, 도화지 그리고 캔버스 값을 받으러 왔다가 길을 잃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즐거웠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기묘한 즐거움이 있는 이곳에 화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북향으로 난 작은 창의 좁은 방, 18세기풍의 지붕, 네덜란드풍의 다락방들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임대료가 싼 이곳 그리니치 동네에 싸구려 방을 찾아 가난한 화가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이후 이곳은 화가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나지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시의 화실이 있었다. 존시의 본명은 조안나였지만 존시라고 불렀다. 수는 메인주에서 왔고 존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이들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알게 되었는데 예술적 취향도 비슷하고 치거리 샐러드를 좋아하는 것도 같아 함께 화실을 얻게 된 것이다. 어느 봄 5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해 11월이 되어 동부지역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폐렴이 기승을 부렸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지만 이곳에 와서는 누그러졌다. 길이 하도 복잡해 길을 잃었는지 이 무법자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에 약하게 자란 작은 몸집의 존시는 폐렴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낡은 철제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못했다. 작은 창문 너머 벽돌 담벼락이 보였는데 그녀는 단지 그것만 바라볼 뿐이었다. 존시의 병이 심해지자 수는 의사를 불렀다. 털이 덥수룩하고 눈썹이 백발인 의사가 그녀를 진찰하고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존시가 나을 확률은 10% 정도 됩니다. 그는 최헌계의 수운을 떨어뜨리려 최헌계를 흔들며 말했다. 그것도 환자가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말이지 지금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로는 5%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존시는 이미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혹시 존시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일은 없나요? 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가령 남자라든가. 남자요? 수는 현악기 튕길 때 나는 소리 같은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쨌든 환자 자신이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을 가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유행하게 될 소매 없는 망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당신에게 물어보게 할 수 있게 한다면 가능성이 50% 높아질 겁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수는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다. 잠시 후 그녀는 휘파람을 불며 화판을 들고 존시의 방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어왔다. 존시를 덮고 있는 침대보는 움직임이 없었고 그녀는 창문을 향해 누워 있었다. 수는 존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멈췄다. 수는 화판을 세우고 어느 잡지 소설에 실릴 사파를 그렸다. 가난하고 젊은 화가들은 생계를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리곤 했다. 수가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깜짝 놀라 침대로 다가갔다. 존시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11, 잠시 후 또 들렸다. 19, 무얼 세고 있지? 수가 궁금해 밖을 보니 마당은 황량하고 쓸쓸한 채 텅 빈 벽돌집 담벼락만 보였다. 담벼락엔 칙칙하고 썩어 보이는 듯한 늙은 담쟁이 덩굴이 담 중간쯤까지 올라와 있었다. 세찬 바람에 붙어있던 잎새들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엔 겨우 몇 잎만 남아 있었다. 왜 그래 존시? 수가 물었다. 8, 뭘 세고 있는 거니? 7, 6, 존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3일 전까지만 해도 100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곧 다 떨어질 거야.
아, 또 하나 떨어졌네. 수는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5개 남았어.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잎새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게 될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늙은 담쟁이 잎사귀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은 네가 마음을 편히 가지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사실이야. 이제 좀 스프 좀 먹으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존 씨가 창을 내다보며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졌네. 이제 4입 남았어. 오늘 밤 안에 잎이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죽게 되겠지. 존 씨,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창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내일까지 그림을 끝내야 해. 다른 방에서 그리면 안 되니? 존 씨가 차갑게 말했다. 내 곁에서 그리고 싶어. 나는 내가 말도 안 되는 담쟁이 덩굴잎을 더 이상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 존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어. 저 잎새처럼 그냥 사라지고 싶어. 잠을 좀 자는 것이 좋겠어. 나는 베어만 할아버지 댁에 잠깐 다녀올게.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려고. 곧 돌아올 테니 잠을 좀 청해봐. 알았지? 베어만 노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나이는 이미 60을 넘었고 미켈란젤로 그림의 모세와 같이 곱슬거리며 풍성한 수염이 그리스 신화의 반인 반수인 사티루스 같은 얼굴을 덮고 땅딸막한 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베어만 씨는 성공하지 못한 화가였다.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진작 걸작의 여인 옷깃 끝자락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몇 해 동안 가끔 간판이나 광고용 문구에 그림을 그려놓는 일을 했을 뿐이다. 가끔 직업 모델을 구할 돈이 없는 가난한 화가들의 모델 노릇을 해서 약간의 수입을 더하고 있었다. 평소 노인은 어른으로서 위층에 사는 두 젊은 화가인 수와 존 씨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수가 베어만 씨 방에 들어서자 어슴푸레한 방에 노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다. 수는 베어만 씨에게 존 씨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담쟁이 덩굴의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 얘기했다고 했다. 베어만 노인은 눈물이 고인 채 충혈된 눈으로 고함치듯 말했다. 그의 말은 항상 독일어에 강한 억양이 섞여 있어 더욱 확연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 생전에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둔 거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존 씨 어쩌나? 심하게 아프면 마음도 나약해지나 봐요. 지독한 열이 그녀 마음속에 우울함을 생기게 하고 이상한 망상들로 가득 차게 만든 것 같아요. 수가 베어만 노인을 모델로 그리고자 집에 함께 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베어만 씨에게 옆방으로 가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창문 밖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베어만 씨는 낡은 감색 셔츠를 입고 늙은 광부의 모습으로 수의 모델 포즈를 취해 주었다. 이때 밖에는 창문을 흔들며 눈 섞인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 잠들었던 수가 눈을 떠보니 존 씨가 멍하니 창문에 드리워진 창문 가리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것 좀 올려봐. 밖을 보고 싶어. 존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가 마지못해 가리개를 올렸다. 이럴 수가. 지난밤은 내내 때릴 듯 비가 쏟아졌었다. 바람도 매섭게 몰아쳤었다. 그런데 그 강한 비와 세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에 잎새 하나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담쟁이 덩굴에 달려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가장자리는 시들어가는 듯 노랗게 물들고 잎은 벌레가 먹은 듯 귀퉁이가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암록색이었다.
간밤에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며 버티고 있었다. 아직 한 입이 남아있네. 존씨가 힘없이 말했다. 지난밤 분명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떨어지겠지. 존씨, 제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떨리는 목소리로 수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신비롭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영혼일 것이다. 우정과 세상을 묶어놓았던 끈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몹쓸 생각은 그녀를 더욱 거세게 휘어잡은 듯 했다. 날이 저물고 어스름한 해질 무렵에도 담벼락 줄기에 매달려 있는 외로운 담쟁이 잎을 볼 수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자 다시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휘몰아쳤고 거센 비가 창문을 때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존씨는 수에게 다시 창문 가리개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공기는 냉랭하고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아직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 남은 담쟁이 잎은 여전히 거기에 붙어 있었다. 존씨는 한동안 그 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가스난로 위에서 닭고기 수프를 끓이던 수를 불렀다. 수, 내가 나빴어.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죽기를 바라는 것은 죄야. 나 수프 좀 먹을게. 그리고 우유도 좀 마시고 싶어. 얼마 후 그녀가 말했다. 나 언젠가 꼭 나폴리만을 그릴 거야.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존씨를 진찰했고 복도에서 수에게 말했다. 회복될 가능성이 절반이 됐군요. 의사 선생님은 가늘고 떨리는 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렇게 간호를 잘하면 곧 병이 나을 겁니다. 나는 이만 또 다른 환자를 보러 아래층에 가야겠어요. 이름이 베어만이라던가? 그 사람도 화가 나던데 폐렴이 걸렸어요. 그는 늙고 약한 데다가 폐렴이 아주 심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일단 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의사는 수에게 존씨가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고 뚜렷이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베어만 씨 소식도 전해주었다.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날 오후 수는 존씨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스듬히 누워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존씨, 나 오늘 네게 전해줄 말이 있어. 베어만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아프신 지 고작 이틀뿐이었는데 말이야. 그저께 아침에 관리인이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아픈 할아버지를 발견했나 봐. 그런데 신발과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얼음처럼 차가웠었대.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대. 그런데 할아버지 곁에는 아직 켜져 있는 랜턴, 끌고 들어온 듯한 사다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붓 몇 자루, 그리고 초록 노랑 물감으로 범벅되어 있는 팔레트를 발견했단다. 이렇게 말하던 수는 느닷없이 창문가로 가서 아직도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잎새를 보았다. 그리고 물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마지막 잎새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그 잎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니? 아, 존씨야. 저것은 베어만 할아버지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그날 밤 저곳에 잎새를 그려놓으신 것이었어.